이번에 EU가 중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상품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대 매출 6% 벌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EU가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제 알리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유럽이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하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을 바라보는 거 좀 다릅니다. 두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리나 테무,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이제 알리라고 보시는 거.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 수가 이제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을 지금 이번에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리를 한 건데 알리나 테무를 바라보는 건 신뢰 투명성 데이터 주권 침해에 대해서 좀 보는 거니까 약간 신뢰가 없다. 이쪽은 너무나 신뢰가 없고 약간 낮은 계급으로 좀 보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같이 못 갈 대상이다. 신뢰가 너무 없고 우리를 너무 속인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플랫폼은 시장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 우리를 너무 독점하고 시장을 너무 지배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서로를 이제 DSA라는 주권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요걸 이제 사실 요거 프레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리는 요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핵심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형 플랫폼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중국 상거래라는 점에서 일단 지금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무에서 어쨌든 너무나 많이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사하는 부분이 불법 상품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뢰를 너무 깨트렸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위반 상품에 대해서 제재 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알리를 많이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럽 사람들이 불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판매자 추적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오고 있는 건지 잊을만 하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고 노출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신고에 대한 민원도 부실하고 일단은 자기가 이게 나 못 받았어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CS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해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불법 콘텐츠나 위조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얘기하는 짝퉁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가짜 의약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짝퉁 정도야 뭐 어느 정도 애교라고 봐줄 수도 있다. 이거 안 되지만 봐줄 수 있으면 가짜 상품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너무 위해하는 이런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익스프레스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서 EU의 소비자 기구라든가 유럽 경찰 기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자꾸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부 콘텐츠 관리 체제라든가 제재 프로세스가 너무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매출의 6%를 어쨌든 벌금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플랫폼 대비해서 낮은 리스크 평가 수준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은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리를 하고 나서 차차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중 정서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법적으로 DSA 대상이고 위험 평가에 불성실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거에서 방치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법 위반이 확정되게 된다면 당연히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집행위원회 쪽에서 의견을 보면 알리익스프레스가 시정 조치를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으니까 유럽 내에서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두 가지 축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독점이 너무 강하다. 한쪽은 신뢰를 너무 어긴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화를 할 것 같고요. 유럽연합이 어쨌든 자신들의 어쨌든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지털 규제의 강화 의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면서 플랫폼 책임성, 양쪽 다 뭐 방향성은 다르지만 각각의 책임성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콘텐츠 상품에 대한 압박을 적극적으로 지는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쨌든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준수에 대한 압박을 점차적으로 이제 말로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나 어쨌든 매출이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의 운영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 개편도 있고 특히 광고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광고에 대한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 알고리즘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고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 신원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경고와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와 이제 시장 환경 조성을 해서 공정한 자신들, 그러니까 유럽의 판매자들이 목소리가 지금 불만이 뭐냐면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EU의 어떤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연합과 알리익스프레스 사이에 있었던 부분까지 좀 살펴봤고요.